안녕하세요. 21세기 소프트에서 오토데스크 전문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이장학 부장입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하기 어려운데요. 저희 21세기 소프트에서는 바쁜 고객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무엇이든 해결해 보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1세기 소프트 고객사인 한국가상현실에 방문하여 3ds Max 2021부터 2024까지의 신기능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가상현실은 메타버스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특히 코비 VR 플랫폼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작해 건축, 공간관리, 교육훈련, 매장 배치, 관제, 방제 등 여러 분야의 인테리어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테리어 메타버스 플랫폼 코비하우스 VR 및 3D VR 아파트 평형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제작을 위해서는 사실적인 3D 모델링이 무척 중요하죠. 새롭고 유용한 기능들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3ds Max 신기능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3D Max의 2021부터 2024까지 쭉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실무에 어떻게 좀 적용을 했을 때 업무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2021부터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게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여기서 보여지는 건 2016 이후로 매 버전마다 꾸준히 성능 향상이 됐다고 하지만 좀 급격하게 성능 향상이 됐던 건 제 기억으로 2020 버전 이후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막 처리 속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퍼포먼스만 따지고 보면 뭐 시네마 4D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뭐 블렌더, 경쟁 제품이라고 오토데스크 맥스의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렌더도 있지만 사실 큰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는 3ds 맥스가 아마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량의 정보의 데이터들도 원활히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작업을 또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스캔 데이터들, 큰 폴리곤 덩어리의 데이터들도 쉽게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이제 애니메이션 쪽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같은 하드웨어에서 같은 씬이라도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버전별로 2016에 비해서 이제 2023은 FPS가 엄청 빨라졌죠. 이전 버전의 씬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뚝뚝뚝 끊어져서 이때는 막 다 숨기고 애니메이션만 보기 위해서 캐릭터만 두고 거의 애니메이션을 잡았던 시기라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다 켜놓고 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을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끄럽죠. FPS가 30밖에 안 나오니까 1400씩 걸리던 게.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거 있어서도 지금 2024는 더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백단에서 꼭 기능들만 추가가 된 게 아니라 백단에서 움직이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거에 이렇게 발맞춰서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무거운 씬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6의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이폴 데이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폴리곤 덩어리인데 이런 폴리곤 덩어리를 UV를 필 생각을 못 했죠. 왜냐하면 UV를 잡는 순간 그때부터 느려지기 시작해서 UV를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잡고 움직이는데도 지금 한창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FPS가 70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2300에서 지금 70까지 내렸어요. 지금은 거의 자꾸 그냥 당기면 바로 움직여요. UV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랩도 이런 하이폴의 데이터도 언랩 작업하는데 수월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스캔 데이터를 만약에 받아와서 편집을 한다고 했을 때도 에디폴리의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2016부터 2023까지인데 그 비교 데이터는 2016이거든요. 2016에 이 폴리곤 덩어리 데이터를 이렇게 자꾸 땡기면 버벅거리겠죠, 엄청. 이러던 게 지금은 자꾸 움직이면 바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게 되졌죠. 이게 2023인데 2024는 더 성능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플라인으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했을 때 면을 생성할 수 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이거 되게 무거웠거든요. 이거 작업하게 되면. 근데 지금은 이게 2020인데 지금 2024년이 더 빨라졌어요. 버벅임 없이 스플라인으로 뭔가 익스트루드해서 면을 생성하는 부분도 거의 31배가 빨라진 거죠. 그리고 릴렉스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021부터 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2022에는 지금 거의 2.7초. 2024잖아요. 지금 더 빨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이 큰 폴리곤 용량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바로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스무딩 작업도 52배나 빨라졌어요. 바로바로 스무딩 일어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의 향상이 있어 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속도도 되게 많이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뷰포트에 대한 지난주 교육 때 제가 환경 HDRI에 불러와서 실시간으로 뭔가 렌더링 되는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2021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그런 메뉴들이 생겨서 프로젝트를 마야처럼 프로젝트별로 세팅해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단축키도 원래 UV 작업하는데 단축키 지정이 안 됐는데, 그런 UV 작업에 필요한 기능들도 이제 단축키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맥스의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뗐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돕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애니메이션 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이렇게 도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크게 붙네. 뭐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 식으로 메뉴별로 다 도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적인 부분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키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서마이즈에 하키 에디터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룹별로 여기 보면 이제 언랩 UVW도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하키를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하키들은 여기서 명령을 찾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하키 어자인하면 되거든요.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찾아서 하시면 돼요. 내가 명령에 필요한 자주 쓰시는 명령들은 다 하키를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어요. 이제 하키 지정이 안 되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씬 컨버터라고 있는데, VLA로 작업된 어셋을 지금은 아놀드가 디폴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VLA로 작업한 씬을 가져오게 되면, 오픈하게 되면 이렇게 씬 컨버터라는 게 뜰 거예요. 여기서 커런트 프리셋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가 아놀드로 쓸 거면 아놀드로만 변경해 주시고, 여기 컨버트 씬 하면 재질이 다 아놀드의 씬으로 다 바뀌고 라이트도 다 바뀌어요. 이제 다른 렌더러에서 사용됐던 그런 세팅되어 있던 데이터를 이 씬 컨버터를 통해서 손쉽게 이렇게 이제 뭐 라이트부터 해서 매트리얼 뭐 다른 속성들까지도 다 한 번에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 사용해 보실 경험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바로 떠요. 지금 아놀드 렌더로 세팅되어 있는데 VLA 데이터 불러오면 이렇게 컨버팅 할 거냐고 뜨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별로 폴로, 이게 이제 마야에 있던 건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셋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고, C 드라이브에 테스트라는 폴더 만들었죠. 셀렉트 하면 여기 C 드라이브 가서 테스트 눌러보면 이제 내가 작업하는 모든 씬들은 이 씬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맵은 오토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 신기능인데, 자동적으로 여기 보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오토백 기능이거든요. 자동적으로 이제 내가 설정해 놓은 시간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되는 게 여기 이쪽으로 다 저장이 돼요. 이제 매트리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다 저장이 되고, 그래서 여기 렌더 걷는 것도 이제 렌더 아웃풋도 여기 다 렌더에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정해 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요 쉐업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웹상에서 보여져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 보내서 연동시켜서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지금 저것처럼 제가 티팟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재질을 하나 넣어 볼게요. 피지컬 매트리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피지컬 매트리얼을 적용을 하고, 여기 프리셋에 뭐 올드 쿠퍼 같은 이런 재질을 하나 조정을 했다고 볼게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파일 가서 여기 쉐업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딱 클릭을 하면 뭐 이름을 지정하라고 뜰 거예요. 뭐 이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내가 알아보고 싶은 이름을 넣고, 저는 그냥 언타이틀이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웹상에서 보여질 오브젝트를 뭘로 할 거냐. 쉐어드 셀렉티드 오브젝트 온리 하면 제가 이거 선택했죠. 이거 선택한 놈만 보여줄 거면 얘를 클릭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쉐어 딱 누르면 이렇게 업로딩 해서 이제 내용이 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뷰 인 브라우저를 누르게 되면 이제 오토데스크 뷰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로 이동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웹상에서 이렇게 이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라이트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에 뭐 라이트 설정했었죠. 엔바이로먼트 가서 여기서 OSL에서 엔바이로먼트에 HDRI 엔바이로먼트 설정하고 HDRI에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이거를 웹상에서 이제 보여질 때 이렇게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오토 백업에 관련된 건데 이게 우리가 번거로워서 잘 설정을 안 하고 이게 해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한 번씩 다운될 때 되게 도움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메뉴 들어가서 막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아까 메뉴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딱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오토 백업을 끄면 아예 오토 백업 없어질 거예요. 오토 백업을 여기 있죠. 하면 오토 백업이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폴더에 오토 백업 폴더로 지정이 돼 있고 여기 보면 다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누르면 바로 오토 백업이 되고 시간을 누르면 이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설정이 15분마다 한 번씩 오토 백업이 되게끔 설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커스터마이즈 파일에 네. 네, 여기 가면 아까 그게 단축 코드로 나와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뭐 30분으로 바꾸면 아까 그게 이제 거기에 30분으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도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돼서 파이썬 3부터 이제 파이 MX 그다음에 PYC도 다 실행 가능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지원된다는 거.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그 보안적인 뭐 악성 스크립트 특히 중국 사이트에서 뭔가 이렇게 어셋 다운받았을 때 그 악성 그 바이러스가 심겨진 것들이 한 번씩 들어왔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차단이 될 수 있게끔 다 백단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보안적인 부분도 이제 크게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그 보여드렸던 액티브 쉐이더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뷰포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뷰포트가 이제 많이 개선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하이 퀄리티를 놓게 되면 이제 빛과 연동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렌더되는 아놀드로 렌더되는 뷰포트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던 이런 그 AO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나 뭐 블룸 효과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설정들을 어디서 설정하냐면 여기 이제 액티브 뷰포트의 이 세팅에 가면 이런 부분들을 더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뷰포트 컨피그레 뷰포트 프리퍼런스라고 있어요. 뷰포트 프리퍼런스. 여기 디폴트 쉐이딩에 뷰포트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서 여기에 세팅을 가게 되면 여기 이제 블룸을 하게 되면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막 블룸 효과도 생기고 하거든요. 지금 라이트가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강도, 그 다음에 그림자 이런 부분들도 이게 끄고 다 설정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지금 그림자가 바닥이 없어서 그런데 OS를 바닥은 매트 섀도우 하나 넣어줄게요. 바닥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자 바닥이 투명하게 인식이 돼서 이제 그림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한 번씩 다 들어가서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빛 들어오는데 블룸이 생기잖아요. 블룸 효과가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강하게 뭐 블룸이 생길 거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다 해보시면 대충 아 이거 뭐 이런 기능이네라고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뷰포트에 관련된 옵션들은 다 여기서 설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뷰포트에서 뭔가 이렇게 퀄리티 있게끔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델링 쪽으로 와서 이 스마트 익스트루드라는 거 혹시 써보셨어요? 모델링 하면서? 스마트 익스트루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상을 잡고 Shift를 누르고 클릭해서 움직이면 복사가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가 이제 익스트루드를 Shift 누르고 페이스 잡고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익스트루드가 되고 지워지기도 하는 건데 그거 기능이랑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보면서 이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루프가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작업하시면서 그냥 다 보셨으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인 건데 이게 이제 잡고 면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면이 들어가는데 이게 면으로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붙어서 면 정리가 돼 버리거든요. 예전에 면이 겹쳤거든요. 안으로 믹스트에서 넣어버리면.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면이 붙고 그리고 트루드랑 여기 이제 제가 그거를 설명드릴 건데 요거하고 요거를 설명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 스탠다드로 놓고 만약에 이거를 또 폴리해서 폴리곤을 선택을 하고 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즈모가 보면 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를 워킹 피벗을 놓으면 여기 보면 툴에 스냅 워킹 피벗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얘를 따로 끄집어내서 이거를 플레이스 워킹 피벗 클릭하고 이렇게 가져가 보면 이런 식으로 위치 중심값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보면 이 면이 향하는 중심값 위치에 이 각도 그대로 지금 노멀 기즈모가 향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Shift 누르고 빼면 익스트루드가 되고 반대로 익스트루드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넣으면 여기 면이 겹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여기가 다 처리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요거를 자꾸 지금 여기가 지금 피벗 돌아가 있잖아요. 이거 다시 플레이스 워킹 피벗 놓고 중간 딱 클릭하면 정확하게 중심에 가죠. 그리고 집어넣고 쭉 빼버리면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끝까지 넣어버리면. 지금 이거는 너무 뒤에 두꺼워서 그런데 만약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여기서 잡고 대신에 스냅 워킹 피벗을 쓰면 그때부터 얘가 좀 고정이 돼서 이게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이때는 리셋 워킹 하면 다시 돌아가요. 이쪽으로. 리셋 워킹 피벗 하면. 그럼 이 상태에서 잡고 쭉 빼버리면 이렇게 뚫려요. 보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또 리셋 워킹 피벗. 이렇게 하면 뚫렸죠. 없앨 수도 있어요. 여기 잡고 이런 식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모델링을.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면 생성 다시 돼요. 또 이런 식으로 완전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예전에 좀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좀 해소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뚫려 있는 엣지들은 하드 엣지가 먹여져 있어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엣지를 추가하면서 뭔가 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챔퍼를 쓰지 않고 일일이 엣지를 위아래로 엣지를 줘서 스무딩 되는 걸 잡아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얘를 챔퍼를 쓰면 돼요. 챔퍼를 쓰면 하드 엣지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순간 조금 느려졌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엣지가 이렇게 먹었죠. 자동으로 뚫려 있는 부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엣지를 다 잡아줘요. 그러니까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이제 좀 작업하는 게 되게 많이 응용하시는 거에 따라 편해지실 거예요. 해보시면. 그렇게 그냥 면 잡고 넣고 빼고를 다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시프트 누르고. 근데 만약에 그거 안 먹는다. 내가 시프트 누르고 면 잡고 움직이는데 안 먹거나 오브젝트가 뭔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동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커스터마이저 가셔가지고 프리퍼런스 가서 여기 인터랙션 모드가 있거든요. 이게 3D Max로 설정이 활성화가 안 돼 있을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스마트 익스트루드가 안 먹거나 시프트 눌러서 카피가 안 되면 얘가 활성화돼 있나 안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활성화돼 있어야지 스마트 익스트루드도 먹고 오브젝트 잡고 카피하는 것도 돼요. 이것도 돼요. 안 그러 저게 안 켜져 있으면 이것도 안 돼.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스냅 워킹 피벗 알려드렸잖아요. 경사진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모델링을 되게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놓고 빼고 하면서 모델링을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면 정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다 버텍스가 붙어버리거든요. 그 면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하실 때 아까 일일이 선택했던 것들 있죠. 피벗들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리스 피벗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단축키로 만들어 놓고 조합해서 하시면 이거는 작업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작업 속도는 엄청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하는 상태에서 그냥 줄여두고 익스트루드 하고 빼고 뭐 다 하면 되니까 갖다 붙이기도 하고.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맥스에서만 모델링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드 서페이스가 예전보다 많이 좀 쉬워졌다고 봐야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다 모델링이 가능하니까. 대신에 면 계획은 잘 세워야겠죠. 베이스 면 계획만 잘 세우면 이제 놓고 빼고 하는 것들은 그 베이스 면 계획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웨이티드 노멀이 있고 없고의 그 오브젝트 표면의 퀄리티 차이가 진짜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웨이티드 노멀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 이게 이제 보면 스무딩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먹거든요. 이게 지금 노멀 방향이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 건데 여기에 웨이티드 노멀을 적용해주면 이렇게 딱 먹어버려요. 깔끔하게 면 정리가 돼버려요. 이거 진짜 그래서 요거
챔퍼하고 웨이트드 노멀만 잘 쓰시면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그냥 간단하게 엣지 추가하는 거 없이 그냥 딱딱딱딱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하고 챔퍼하고 웨이트드 노멀만 적용시키면 다 쓰실 수 있어요. 하이폴리로 그냥 다 예전에 일일이 면 추가하면서 엣지 잡아줬던 거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정말 기능이 좋아진 거거든요. 웨이트드 노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게 이제 뭐에도 적용이 되냐면 제가 최근 작업했던 것들 좀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모 회사의 설비 데이터인데 이제 이런 뭐 무거운 설계 데이터들도 맥스로 불러오면 엄청 빨리 불러가지고 최적화돼서 들어오거든요. 지금 제가 불러오는 데이터는 뭐 별도의 가공 없이 인벤터에서 제작된 설계 데이터인데 맥스로 불러왔을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또 챔퍼와 웨이티드 노멀을 썼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높은 퀄리티의 오브젝트로 변환시켜 보일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예전에는 느려서 설계 데이터 불러올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KNS도 여기 한국 가상현실도 인벤터를 쓰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PDMC를 구매하셨기 때문에 퓨전 360이나 뭐 CAD 다 같이 쓰실 수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기기가 작동하는 거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데이터들 보면 이런 거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지금 챔퍼랑 웨이티드 노멀을 먹여 놓은 건데 요거 보시면 지금 이런 데이터잖아요. 이거를 보시면 지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엣지도 들어가 있죠. 엣지도 잘 굴려져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걸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원래는 이거였어요. 이 데이터인데 그냥 날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플라스틱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날이 서 있고 그냥 일반 모델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설계 데이터를 불러 들어오게 되면. 근데 여기에 챔퍼를 적용해서 이렇게 웨지를 준 다음에 이 웨지를 그냥 주게 되면 이것도 보면 이 어마운트로 이 웨지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마운트로 웨지의 양을 조절을 하고 여기 보면 제가 또 하나 더 해놓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스무스 앵글, 민 앵글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앵글 이거가 원래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디폴트 값으로 20도로 되어 있거든요. 최소 앵글 값이. 그러면은 웨지를 먹일 때 여기도 같이 먹여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안 먹고 여기만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거 양 조절을 이 앵글 값을 조절하는데 이거를 올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엣지를 안 먹고 여기만 먹는 거예요. 90도로 되어 있는 부분만. 그렇게 해서 엣지를 먹이면 근데 이 상태로만 둬버리면 챔퍼는 들어가서 엣지는 들어갔지만 부드럽게 뭔가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를 웨이티드 노멀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웨이티드 노멀 값을 보면 이런 식으로 노멀이 잡혀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원래 이 기능이 없었다면 진짜 면 한 여기 엣지마다 면 위아래로 다 추가해서 잡아줬어야 될 거예요. 웨지를. 근데 지금은 안 그래줘야 돼요. 근데 요것만 잘 활용하셔도 작업하시는데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지실 거예요. 그게 이제 웨이티드 노멀이 정말 그만큼 들어오면서 좋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믹티 노멀이라고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탄젠트 노멀을 많이 썼었는데 이것도 이제 웨이티드 노멀이랑 병합이 되면서 노멀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활성화는 프리퍼런스 들어가셔서 커스터마이즈에 프리퍼런스 들어가셔서 여기 믹티 노멀에 대한 게 여기 있어요. 뷰포트였나? 제네럴이었나? 여기 있죠. 노멀 범프 모드를 미티로 두시면 돼요. 요거 설정하시면 노멀 계산을 다 이제 미켈슨 탄젠트라고 뭐 하던데 뭐 줄여서 믹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오토 리토폴로지 같은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제 메쉬의 면을 커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속도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한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형태에 맞는 메쉬의 플로우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는 구현을 해주지 못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어셋들 있죠. 소품들 같은 것들은 이제 가져와서 빠르게 리토폴로지 할 수 있는 거는 돼요. 근데 이거는 아직도 그냥 제대로 리토폴로지, 그러니까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리토폴로지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제 근육의 흐름대로 포토폴로지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엣지를 자동적으로 뭐 생성해주고 처리해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사실 뭐 빨라졌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이제 높은 폴리곤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서 이렇게 이제 줄여준다라는, 줄여줄 수도 있고 높여줄 수도 있거든요. 스킨 타이틀이 이렇게 리토폴로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트리얼에 대한 부분들은 아놀드 기반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뷰포트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피지컬 매트리 아까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재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빠르게 뭔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드 기반으로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제 서브스턴스 재질도 있고 그 서브스턴스 기반의 그런 알베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이스 컬러라고 하죠. 알베도 또는 베이스 컬러, 그 다음에 메탈리스, 러프니스, 그 다음에 노멀 맵들을 요즘은 인터넷에 가서 다운받으시면 크게 PBR 관련된 재질을 받은 매트리얼을 받으면 저 예질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렇게 받게 되실 거예요. 대부분 요즘은 다 이렇게 쓰실 거예요. 디퓨즈, 그 다음에 하이트, 노멀, 그 다음에 리플렉션, 이건 러프니스 뭐 이런 거겠죠. 이건 Vray 기반 재질이어서 그러니까 PBR 재질도 글로시스 러프니스가 있고 메탈릭 러프니스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용어가 다르고 맵에 뽑히는 게 다른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를 여기 보면, 여기 매트리얼 에디터 들어가서 유틸리티 들어가면 임포트 PBR 매트리얼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그거 있죠. 여기서 이제 임포트 폴더를 하게 되면 제가 있던 그 불러와 볼게요. 그래픽 소스에 PBR 매트리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재질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해줘요. 그죠? 그럼 얘를 잡고 그냥 여기다가 적용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재질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질을 이렇게 뭐 PBR 기반의 맵이 있으면 이 PBR 임포터에서 불러와서 작업하시면 된다는 의미거든요. 서브스턴스 재질을 쓰실 거면 여기 서브스턴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서브스턴스 세팅 가면 엔진을 뭘 쓸 것인지, 그리고 불러봤을 때 해상도가 얼마로 쓸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디폴트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24로 GPU를 써서 적용을 해놓고, 이 서브스턴스 재질은 어디 가면 있냐면 웹사이트 들어가면 서브스턴스 3D 어셋이라는 이런 데가 있거든요. 웹사이트가. 여기 이제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얼 어셋 가보면 이렇게 매트리얼에 진짜 많은 고해상도 재질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우드 재질을 찾을 거면 우드 치면 우드에 관련된 재질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나 제가 다운받아 볼게요. 이거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폴더 열기 해서 여기 다운로드에 여기 있죠? 가서 서브스턴스 가서 여기 이제 서브스턴스 배치 임포터라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고 아까 다운받아 있던 대로 이동해서 우드 다운받아 있는 거 있죠. 얘를 클릭을 딱 하면 여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서브스턴스 재질이. 이 씬이 좀 무거워서 다른 거 좀 가벼운 걸 열어서 할게요. 씬이 무거워가지고 시간이 걸리네.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아까는 씬이 무거워가지고 버벅대서 이게 들어온 게 늦었는데, 이거를 바로 쓰실 수는 없고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 서브스턴스 가셔서 내가 뭐 아놀드 렌더를 쓸 건지 Vray를 쓸 건지 선택만 하시면 돼요. 렌더에 따라서. 이건 지금 피지컬 매트리얼로 해볼게요. 뷰포트랑 바로 호환이 되니까. 그렇게 딱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노드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 이 재질을 여기 선택을 하고 적용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질이 들어오죠. 노멀맵까지 다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렌더를 걸어보면 해상도도 지금 이거는 세팅이 1024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속성을 들어가 보면 얘를 선택하고 여기 속성 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나무의 색깔도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에이지 하면은 조금 이렇게 더 시간이 많이 흐른 듯한 나무가 되겠죠. 이런 변화들도 실시간으로 주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이거를 여기 보면 이제 바뀐 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색깔도 바뀌죠. 그 다음에 더티라고 있죠. 더트 올리면 약간 좀 지저분한 듯한 느낌의 나무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옵션들은 한 번씩 다 만져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질의 옵션을 다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밝기, 노말의 강도도 다 설정할 수 있고, 노말 인텐시티를 올려서.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조금 무거워요. 서브스턴스를 바로 가져와서 지금 이 상태로 쓰는 거는 조금 무겁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세팅을 확인을 했으면 이거를 여기 보면 베이크 아웃풋이라고 있거든요. 해상도도 뭐 이제 2048로 하면 여기가 더 설명도가 올라가겠죠. 재질에. 그래서 베이크 아웃풋에서 C 드라이브에다가 해볼까요? C 드라이브에 테스트라는 폴더에 그냥 씬에다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PNG 형태로 클릭하면 C 드라이브에 그럼 이렇게 이제 맵이 다 뽑히죠. 그럼 아까 이 맵은 어떻게 쓰면 될까? 아까 PBR 임포터에서 폴더 지정해주면 다시 자동으로 다 연결 다 해주겠죠. 그렇게 쓰면 좀 더 가벼워져요, 이제. 여기서는 계속 이거를 많이 쓰다 보면 이거 지금도 조금 무겁거든요. 이게 변화를 주면 좀 버벅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설정이 끝나면 이 맵으로 다 엑스포트해서 PBR 임포터로 불러와서 적용하시면 돼요. GLTF 형태로 바로 내보낼 수 있게끔 메뉴가 생겼거든요. 익스포트 할 때 여기 보면 파일에 익스포트 메뉴 보면 리얼타임 익스포터라고 있거든요. 이 리얼타임 익스포터의 파일 포맷을 FBX가 아닌 GLTF 포맷으로 익스포트 하시면 그 원하시는 경로의 형태의 이 오브젝트들을 다 GLTF로도 다 내보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새로 들어온 기능이라 예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또 이제 하나 또 중요하게 좀 설명드릴 게 요즘 이게 되게 앞으로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좀 텍스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그 색상을 못 잡으면 결국 누크든 에펙이든 후반 가서 잡아야 되거든요. 색감을.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처가 그렇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어떤 사진으로 찍느냐에 따라 그 사진의 기종에 따라서 저장되는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포맷이. 그리고 포토샵에서 저장된 내가 포토샵에서 뭔가 이렇게 텍스처링을 해서 만든 이미지의 포맷이랑 그 다음에 뭐 서브스턴스에서 만든 이미지 포맷이 그러니까 이미지로 저장되는 것들에 대한 포맷이 다 달라요. 인풋 포맷이. 그거를 이제 뷰포트랑 렌더하는 거랑 사실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ACS CG라고 컬러 매니지먼트 이거 얘기 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개념? 이게 이제 원래는 맥스에서도 없었고 마야에서도 없어가지고 특히 그 EXR 포맷의 HDRI 맵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색상 정보가 있는 맵들은 이렇게 컬러 매니지먼트가 지원되어 있지 않는 맵에서 불러오면 컨트라스트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렌더를 해야 컨트라스트가 맞춰지는 게 보였거든요. 결국 또 렌더할 때도 컬러 선택을 해야 돼요, 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설명드릴 이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컬러 포맷만 맞춰주면 그거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를 해주면 확실하게 내가 포토샵에서 사용했던 그 색감이 뷰포트에서도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조금 달랐거든요. 약간 뿌옇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약간 레드기가 많아 보이는 렌더레스 레드기가 조금 더 들어가 보인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 기능을 이용해서 sRGB로 놓으면 이렇게 원래 이 포토샵에서 작업했을 때 이 색감이 뷰포트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빠져 보여요. 근데 컬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원래 색상대로 보이게끔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제가 만든 캐릭터는 아닌데 저희 이제 샘플용으로 데모할 때 쓰라고 제공되는 거거든요. 이걸 보시게 되면 커스터마이즈에 여기 프리퍼런스에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있거든요. 여기 OCIO 3ds Max 디폴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 설정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 선택된 상태에서 OK를 하면 여기서 하나하나 재질들을 열어서 맞춰주시면 돼요.
인풋 오브젝트를 여기서 모자를 클릭하고 여기 비트맵을 더블 클릭하고 여기 다시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불러올 때 컬러 스페이스를 여기 어도비 RGB, 얘는 지금 어도비에서 포토샵에서 작성돼서 지금 가져온 익스포트한 맵이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스페이스를 어도비 RGB로 바꿔주시고 오픈을 하면 정확한 컬러 값이 이렇게 들어와요.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걸 렌더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지금 요거 불러왔죠. 그 다음에 헤어도 다시 불러와야 돼요. 불러오면서 얘를 다시 불러올 때 컬러 스페이스를 맞춰주면 돼요. 어도비 RGB로. 그러면 약간 이게 지금 좀 바뀌죠. 그러면서 정확한 값이 들어오게 돼요. 처음 봤었던 것도 사실 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냥 sRGB였거든요. 처음 나왔던 것도. 지금 이 색감이 정확한 색감인 거거든요. 얼굴도, 눈도 이렇게 해서 맵 가서 컬러 스페이스를 sRGB가 아니고 어도비 RGB로. 여러분들도 맵 같은 거, 이제 이미지 맵 같은 거 쓸 때 이 이미지가 어디서 생성된 이미지인지만 알면 그걸 맞춰주면 되거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다 잡아주시면 돼요. 더 틀리죠, 확실히. 보여지는 색감이. 이게 정확한 색감이라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 같은 내용인 거거든요. 색상을 맞춰야 된다는 내용이고, 이거는 그 슬레이트 매트리얼이 약간 뭐 변화가 있었던 건데 이건 크게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제가 이렇게 재질들을 만들어 놨다면 얘를 잡고 패키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컴파운드 이렇게 모아놓을 수,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쉬워요. 여기 잡고 내가 만약 맵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 놓지 말고 데이터가 많아서 할 거면 클릭 드래그해서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패키지 노드 인 컴파운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묶어줘요. 더블 클릭하면 다시 풀어주고. 풀어준다라기 새로 생성해서 이렇게 개별로 보일 수 있게끔 해주고. 뷰포트는 맵이 날아갔는데요. 뷰포트요? 제가 지웠나 봐요. 날라가고 이거 한다고 막 없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언팩. 다시 돌릴 거면 이제 언팩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트리얼 중에 스위치 매트리얼이라고 해서 선택해서 바꿔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 쉬워요. 이것도 그냥 내가 만약에 제가 요 굴을 한 3가지 재질로 만들어서 바꾸고 싶다고 하면 매트리얼 창에서 피지컬 매트리얼 일단 3개를 만들고 색깔만 좀 바꿔볼까요? 프리셋으로 하나는 뭐 올드 쿠퍼로 만들고, 하나는 매트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글로시 플라스틱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매트리얼 중에 이 매트리얼 스위치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그냥 하나씩 연결하시면 돼요. 2번에다가 적어놓고 1번 3번 넣어놓고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로바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재질을 볼 수 있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 매트리얼 스위처. 저는 뭐 간단한 거 있지만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맵 만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쉬의 면을 처리해주는 부분이 좀 바뀐 건데 이게 2024에만 적용이 된 거예요. 2023에는 만약에 여기 캐릭터의 얼굴 면을 지웠다가 새로 면을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엣지 같은 게 생성이 되잖아요. 뭐 여기 이렇게 엣지를 찾고 지웠다고 했을 때 캡을 씌워볼게요. 이렇게 씌웠을 때 엣지가 그런 잡히는 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2023에서는 이렇게 연을 생성하면 엣지가 이렇게 잡혀요. 그게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작업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안 해서 그런지 이거 쓸 일은 잘 없었어가지고 그냥 모디파이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진짜 스택으로 쌓아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 그냥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작업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불린에 대한 부분 좀 보여드릴 건데 그 불린 모디파이어 이거 써보셨어요? 실린도 하나 만들어서 볼게요. 얘를 에디터블 폴리로 변환을 하고요. 여기 이제 불린 모디파이어가 생겨서 이게 내가 여기 만약 표면에 뚫을 건데 여기 보면 요 기능 써보셨어요? 요거 쓰면 요거 딱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 딱 클릭하면 이렇게 붙어요. 안 그러면 내가 계속 또 로테이트 돌려가지고 이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이 상태에서 또 뭐 이 방향대로 놓고 싶으면 아까 사실 뭐 그 기능에서 여기서 보면 요거 선택하고 여기 잡고 붙였죠? 그리고 여기서 축대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왜 움직일 거예요. 아유 단위가 이렇게 돼 있냐? 여기 Z축인가? 마이너스 20 들어가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이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피벗 있죠? 워킹 피벗. 요 피벗 쓰면 되죠. 여기 잡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거 잡고 여기 보면 서브스트랙 있죠. 이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빼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스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린 모디파이어에서 예전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해요. 얘를 실린더를 잡고 옮기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 요거도 빼고 싶다. 이거는 만약에 유니온 하고 싶다. 이럴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워킹 피벗 쓰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 선택하면 피벗이 막 이상해져요. 뭐 리스트 피벗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가서 요걸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게 한 번 해야 이렇게 좀 돌아가요.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유니온 얘를 딱 하면 이제 합쳐지죠.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디파이어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맥스 불린의 가장 큰 개선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이제 막 모델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까 챔퍼 쓰면 요 엣지들 다 챔퍼 다 잡히겠죠. 그리고 웨이트도 노멀하면 노멀도 다시 다 잡힐 거고. 그럼 손댈 거 없어요.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손쉽게 모델링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불린했을 때 합쳐주는 건데 이거 예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제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근육 형태, 이게 지금 보면 각각의 근육들을 이렇게 불린으로 유니온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 이제 메소드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인데 얘를 메쉬 볼륨 오픈 VDB로 놓고 요 밀도 값을 내려주면 우리 지브러시에서 다이나메시처럼 그렇게 복사할 형태로 이게 합쳐져요. 근데 이게 이제 수치 값을 조금만 잘못하면 너무 막 양이 많아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요. 너무 이제 줄여버려요. 밀도가 너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복셀 형태로 합쳐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쓸 일이 있을는지. 이게 좀 느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겠죠. 또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능 중에 어레이라고 들어온 게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툴들에서 진작에 들어왔던 건데 모디파이어로 이제 이 플러그인으로는 있었을 거예요. 맥스 플러그인으로 서드 플러그인으로. 근데 이게 이제 파단 또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요거 이렇게 타입 안 되게 서 모디파이어 찾는 거 앞자리 누르면은 그냥 바로 넘어갔잖아요. 지금은 필터 서치 기능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챔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디파이어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안 됐었어요. 2024부터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어레이죠. 그럼 ARR 딱딱 뜨죠.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이제 수를 누르면 이렇게 개수도 누를 수 있고 어레이에는 얼마만큼 간격으로 놓을 거냐도 되고 Z축으로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레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레이 할 수 있는 타입이 뭐 다 해보시면 아실 건데 레디얼 하면 이게 돌아가는 형태로도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바꾸실 거예요. 써보시면 여기 뒤에 막 많거든요. 랜더마이제이션 지금 이게 균일하게 돼 있지만 또 막 축별로 이렇게 막 랜덤하게 또 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많이 써보셔야 좀 활용도를 아실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까 레디얼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고 보여드릴 게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제 모디파이어를 입력해서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tr 파일 이 마지막 건데 이게 이제 그 지브러시에서나 뭐 이렇게 3D 프린터로 보낼 때 확장자 내보내는 게 stl 형식으로 많이 내보내거든요. 되게 용량이 무거워요. 거의 스캔 데이터 같거든요. 제가 2019년에 롯데월드에 영상 납품한 게 하나 있는데 롯데월드 해적목마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3D로 만들어서 납품을 해서 그 영상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용량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만들 때 진짜 미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바로 불러와지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샘플 한번 만들어 해봤는데 여기 임포트해서 시드라이브 여기 내가 샘플이라고 해놨죠. 지금 보면 1.1기가거든요. 이게 STL 파일이 맞을 거예요. 그죠? STL 파일이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import STL 파일이라고 그냥 바로 불러올게요. 오케이. 지금 불러가 속도 보이죠? 예전에 이거 여는데도 꽤 시간 걸렸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속도가 개선됐냐면 지금 이게 속도가 1000배 빨라진 거거든요. 지금 그죠? 17초밖에 안 걸렸죠. 제 거도 지금 거의 열렸을 거예요. 이제 요거 지금 열렸죠. 금방 열렸죠. 여기 보면 이거 안에 하나하나를 다 모델링 한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찍어서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폴리곤, 이게 폴리곤 다 덩어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STL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라는 거. 예전에는 이렇게 작업 못했어요. 이걸 다 숨겨놓고 이것도 다 최적화해서 불러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모델링에는 원본이거든요. 엣지 보시면 엣지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롯데월드 가서 매직 서클이라고 있거든요. 큰 동영상 영상 나오는 거. 거기에 회전목만 나오는 거 보시면 돼요. 그게 제가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신기능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네? 네네. 아까 그냥 맨 초반쯤에 네. 맥스 작업물 그냥 바로 웹상에서 확인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그냥 자동 GLTF로 변환시켜서 GLTF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바로 그냥 보여지게끔 웹사이트에 연결돼서 보내든 것 같더라고요. 그 URL만 보내주면 아무나 들어가서 네네, 그렇죠. 그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네네네네. 뭐 아까 오토세이브
네네. 오토 백업도 그 뒤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토 백업이랑 오토 세이브 같은 거예요. 아, 네, 같은 거예요. 네. 오토세이브랑 오토백업 같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오토백업 키면은 굉장히 PC가 버벅대고 네. 사양이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많은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그 저장되는 개수를 좀 줄여 놓으세요. 보통 10개 정도 돼 있는데 10개까지는 필요 없을 거거든요. 우리가 오토백업을 한 번씩 이렇게 날려먹었을 때 살리려고 쓰는 거지 뭐 이전 데이터로 돌아가기 위해서 잘 쓰지는 않으니까 한 5개 정도 해놓으시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처리하는 데이터들이 되게 큰 게 많았어요. 막 기가 단위로 작업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 가지고 10개씩 해놓으면 하드 용량을 엄청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줄여놓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작업하시다가 안 되는 거나 에러 뜨거나 뭐 기능 이거 어떻게 좀 활용해 보고 싶은데 뭐 장법을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뭐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네, 오늘은 3dMax 신기능에 대해 함께 해보았는데요. 3dMax뿐만 아니라 마야 모션빌더 아놀드까지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우리 팀원들과 부담 없이 교육을 듣고 싶으신 21세기 소프트 고객사분들은 언제든지 무엇이든 해결해 보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가상현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